일요일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신용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희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전 5시쯤 경기 고양시 구산동 자유로 파주 방향 구간에서 도로가 얼어 차량 44대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후계농 사업 잘 되고 있을까요? 정부 정책을 믿고 농지와 시설을 마련했다가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후계농 사업 잘 되고 있을까요? 정부 정책을 믿고 농지와 시설을 마련했다가 SNS에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가짜 뉴스임을 알리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세입자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던 부부를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는데요. 미국 이민 당국이 최근 이 부부의 추방 사실을 와그락을 풀었습니다. 대전에서 지난달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교육당국이 여교사에게 연결해서 국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수기 하나 값이 한 장당 150원을 넘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다른 주요 수산물 값도 크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장세기 기자입니다. 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전국 공항에 사고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둔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기와 동일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2.3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중국을 향한 무분별한 적대감이 표출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세계일보입니다. 집행을 위해 길을 내려면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제한된 물리력 사용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중국 등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특검법이 다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 못했고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은 다시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없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면서도 협조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오늘부터 국가수사본부에 수도권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파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